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또 어제는 하루 만에 일정 부분 가격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 불리시한 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불리시한 세력 중에 한 명인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2만 10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 현물 ETF의 어떤 승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리시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에도 기대보다 상승률이 적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들과 이번 달에 또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요,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레이스케일 판결 소식이 너무 중요해서 이 거시경제 얘기를 잠깐 스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민간 고용 지표와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둔화되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GDP 잠정치 수치만 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스킵을 했었는데 미국의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저께.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2021년 3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지금 집계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온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지금 굉장히 크게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전치의 거의 절반보다도 안 되는 정도로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긴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들이 이제 변화의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을 소폭 상회를 했지만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일단 시장이 좀 바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요, 단기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낙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장중에 이만큼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4.09까지 밀리면서 지금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모두 다 8월 11일 이후로 지금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8.5%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53.8%로 역시나 과반을 넘기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저께 굉장히 좀 크게 슈팅을 했고 어제는 또 일정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27.2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43%, 이더리움은 1.33%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 알트코인들도 1%에서 3%, 4%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및 탐욕 지수는 3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단계는 여전히 중립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차트 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 두 구간에서 매수벽이 가장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26K에서도 이 구간들보다는 좀 얇지만 매수벽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바로 윗단에 지금 하나가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8K 상단에서도 지금 매도벽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두께는 매수세가 조금만 힘을 내면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장 두꺼운 매도벽은 30K와 31K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구간에 되게 두꺼운 매수벽이 있고 이 구간에 굉장히 두꺼운 매도벽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 이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고래 움직임들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고래인 이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큰 상승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홀딩을 하면서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급격하게 지금 차익 물량을 내는 거는 빨간색 고래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바로 이제 다시 매물을 던져내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이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던지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녹색 고래가 지금 보시면은 일정 부분 물량을 매입을 하면서 그래도 가격을 좀 유지하는데 갈색 고래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중요한 소식들을 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게 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입니다.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인데 제임스 세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물 ETF가 2030년까지 출시될 가능성은 지금 75%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5%에서 또 10% 상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전에는 50%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 2024년 말까지로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95%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상 뭐 100%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확률을 높인 이유는 어제 있었던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세이파트가 내년에 BTC 현물 ETF 출시가 거의 확실하다,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는 의외로 블랙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블랙락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확률이 가장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SEC가 현재까지 신청되어 있는 모든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한 가지 해시덱스가 제시한 이 ETF 신청만큼은 부정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결과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턱 하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 타이밍들과는 다른 타이밍으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 1일과 2일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청서에 대해서 SEC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됩니다. 결과를 내야 되는데 1차 답변에 대해서는 연장한다는 답변이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겨우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비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SEC의 답변 데드라인이나 심사 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갑자기 ETF가 출시됐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드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캐시우드가 또 새로운 예측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전과 아마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캐시우드는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 1300억 달러인데 이게 2030년이 되면은 25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년 이내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100% 이상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은 비트코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우드는요, 최대 2030년에 150만 달러까지 가지만 그냥 평타만 치더라도 65만 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SEC 게리 겐슬러의 입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9월 달에 이 사람이 이제 게리 겐슬러가 하는 얘기를 들을 기회들이 이제 곧 생길 것 같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이 본인의 트위터에서 9월 12일과 9월 27일에 각각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의원들은 게리 겐슬러를 굉장히 강하게 아마 질타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카이코 데이터가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면서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규모가 6월 이후로 지금 최대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거래소에서 굉장히 갑자기 크게 치솟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대규모 거래자들이 더욱 활동적인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의 어떤 조짐들을 보였다라는 건데, 그리고 산티멘트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암호화폐 가격 상승 이후에도 지금 현재 거래량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이 매수 거래이든 매도 거래이든 변동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확실히 이더리움과 XRP에 대한 거래량들은 또 그렇게 비트코인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이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지금까지 9월 달에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스코어를 보면은 거의 2017년 이후로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했던 적이 없습니다. 최대로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13.9%까지도 하락을 한 적이 있고, 작년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그 전 두 해는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아마도 지금 9월 달도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더블록이 복수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기사를 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9월의 방향성은 불확실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9월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다음 의견을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다. 네, 9월의 거시경제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얘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거래량이 낮으면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 변수가 왔을 때 굉장히 낮은 어떤 거래량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도 있지만 단순히 계절적인 영향 이상의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상승하길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어제 장표에서 요걸 보여드렸는데 같은 장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판결로 BTC의 박스권 장세 탈출은 역부족이다. 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죠. 왜냐하면은 확실한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 소송적으로만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라고 이 법원이 판결한 게 아닙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어쨌든 그렇게 소스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하시면은 조금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비슷한 현상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우선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 상당한 수준으로 오버슈팅을 하게 될 건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상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호재 소식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들이 유입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실제로 이런 인프라들이 확장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소식에 너무 많은 기대감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본인이 최근에 XRP가 SEC로부터 승리를 거뒀을 때 1달러까지는 갈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리플의 유리한 약식 판결 내용이었지만 XRP가 뭐 3, 4달러까지 갈 거라고는 절대 기대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럼에도 1달러까지는 상승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가격 예측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판단이 끔찍한 수준이고 생계를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RP의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도 100% 이상 한번 오버슈팅을 했지만 그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빵 치고 가는 것과 지속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하는 어떤 코인에는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것도 이런 이유와 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환경은요, 규제 상황 전개나 시장 분위기, 그리고 거시적 추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의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다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분할 매매와 장기 투자, 이 전략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크립토 퀀트 기고자인 구스타보 파리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포스팅한 내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추가 투기가 굉장히 늘어나서 가격 변동에 유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금 미결제 악정이 10억 달러로 급증하고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갑자기 또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건 요전까지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공매도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투기나 가격 변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위험 지표에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제 잠깐 전해드렸던 건데, 이거 산티멘트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어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결과가 발표가 나기 전에 이 규모에 있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은 또 물량의 비트코인을 담았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더 빠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개미 투자자들보다, 이 새우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로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늘 이렇게 굉장히 좀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3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2020년 당시와 비슷한 패턴 및 유사한 상승 전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뭔가 불리시한 움직임들이 더 지배적이어질 것이다라고 약간의 의견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어떤 긴축들이 계속해서 어떤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용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기조들이 좀 변경되는 시점들이 빠르게 다가온다면 아마도 시장은 불리시한 움직임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의 관점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8월 29일에 급격한 돌파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했죠. 자, 이런 움직임은 이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며칠 동안 24.8K에서 31K 사이로 이제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21.1K인데요. 지금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평평해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도 급등을 해서 지금 중간점 바로 아래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된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만약에 26.8K 돌파 수준을 이 매수세가 잘 방어를 해낼 수 있으면은 빨간색 50일 단순이동 평균선 위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8.6K인데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30K, 31K, 11일 차트에서 굉장히 매도벽이 두꺼웠던 그 구간까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26.8K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24.8K까지 갈 수 있고, 이 구간까지 뚫리게 되면은 20K까지도 여전히 연료는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스탠스 상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의 움직임, 어떤 매수세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 단기적인 차트 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